버거 셰프에서 사라진 4명의 직원. 1978년 11월 17일 밤 인디애나주 스피드웨이에 위치한 버거 셰프 레스토랑에서 4명의 직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매니저였던 제인 프리트와 직원 다니엘 데이비스, 마크 플레먼즈, 루스 앨렌 셀트는 마감 업무를 하던 중 감쪽같이 사라졌고, 다음날 아침 그들의 시신이 인디애나 존슨 카운티의 숲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정 무렵 직원 브라이언 크링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레스토랑은 텅 비어 있었고 금고는 열려 있었으며 돈과 방과 빈 접착 테이프 두루마리가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특별한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고 도난당한 돈은 58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 절도로 판단하고 직원들이 돈을 가지고 파티를 즐기러 간 것이라며 가게를 청소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4명이 돌아오지 않았고 프리트의 쉐보레 베가가 동네에 방치된 채 발견되자 경찰은 비로소 납치 사건임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장은 깨끗이 정리된 상태였고 중요한 단서들이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인디애나 존슨 카운티의 숲속에서 4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데이비스와 셀트는 38구경 권총에 의해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으며 프리트는 가슴을 2차례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칼의 손잡이는 부러져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플레먼즈는 둔기에 맞아 머리에 큰 충격을 입었고 뇌출혈로 인해 자신의 피를 흡입해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레스토랑의 유니폼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강도 사건이라기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돈과 시계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단순한 금전적 끈기보다는 강도를 목격한 피해자들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들 중 한 명과 아는 사이였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플레먼즈는 원래 근무할 예정이 아니었지만 다른 직원 대신 교대 근무를 맡게 되어 그날 가게에 있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강도를 하려다가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알아봤다면 예상치 못하게 출근한 플레먼즈가 그 사람을 알아본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건 당일 밤 16세의 목격자가 버거 셰프가 문을 닫기 직전 2명의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2 사람은 모두 백인이었고 한 명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금발에 깔끔하게 면도를 한 상태였습니다. 몇 달 후 한 남성이 술집에서 자신이 버거 셰프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신문했지만 그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스트푸드점 강도 조직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며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과 관련된 용의자들을 조사하던 중 사건 당일 밤 목격된 수염난 남성과 매우 유사한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날 5년 동안 길렀던 수염을 깎아버렸습니다. 용의자의 이웃은 이후 무장강도 혐의로 감옥에 갔고 그의 동료는 금발의 면도를 한 남성의 묘사와 일치했으며 이후 패스트푸드점에서 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인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밝혀지지 않아 체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984년 펜들턴 교도소의 수감자 도널드 포레스터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 폭력을 피하기 위해 자백을 선택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신문하자 그는 정확한 사건 현장을 묘사했고 경찰을 시신이 발견된 숲으로 안내하며 그곳에서의 범행 과정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칼 손잡이가 부러졌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인 프리트의 오빠 제임스 프리트가 마약 거래로 인해 빚을 지고 있었고 채무자들이 프리트를 위협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갔다가 다른 직원들까지 휘말리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는 위협만 하려 했지만 당시 근무할 예정이 아니었던 플레먼즈가 상황에 개입하면서 강도들이 자신들의 신원을 들켰다고 생각했고 결국 모든 증인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포레스터는 데이비스와 셀튼을 총으로 쏜 것이 자신이며 플레먼즈와 프리트를 죽인 데 책임이 있는 공범자들의 이름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한 총을 강해버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그곳으로 안내했지만 아무리 수색해도 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처는 경찰에 남편이 사건 직후 숲속으로 가서 탄피 몇 개를 회수하고
화장실에 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레스터의 집 정화조를 수색한 결과 38구경 탄피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레스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백을 철회했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2006년 감옥에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은 수천 시간 동안 조사를 이어갔고 살인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5,000달러의 보상금을 걸었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디애나주 경찰은 사건을 계속 미해결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DNA 분석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2018년 지역 주민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사건 현장에 네그로의 붉은 참나무를 심었습니다. 각 나무에는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새겨진 명판이 설치되었고 추가 기금으로 대리석 벤치가 놓였습니다. 살인주년을 앞둔 2018년 11월 10일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버거 셰프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초기 실수로 인해 결정적인 단서가 사라졌고 용의자들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버거 셰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언젠가 밝혀질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